네, 안녕하세요. 선우혁입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요즘 이제 한국 증시에서 B2, 즉 신용거래 융자를 통한 주식 투자가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KB증권에서 코스피의 이제 전망을 7,000포인트로 언급하기도 하면서 4,000 이상에서 개인들이 더 사도록 유도하기도 했고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신용융자 잔고가 수조 원대에 달하고 있고, 이게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니라 레버리지 기반의 투기적 흐름이라는 우려를 함께 낳고 있죠. 단순히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다고 레버리지가 아니라 빚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도박이 되는데, 특히 이제 일부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인에게 매도 물량을 쌓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고, 빚을 내서 투자하라는 조언들을 듣고 뛰어든 개인들이 조정이나 반대 매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고, 코스피나 코스닥 B2 수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에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금투협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2조 3,809억 원에 이르고 있고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11월 보도자료에서는 신용융자 잔고가 26조 2,165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죠. 심각한 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고령층, 이제 50대 이상의 B2를 하시는 분들의 비중도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데, 50대 이상 개인 투자자의 신용융자 대출이 전체 잔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보면은 이제 잔고의 14조 2,26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치라는 기록이 있다는 지적이 있죠. 뭔가 쎄한 것 같습니다. 20년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유동성이 넘쳐났던 시기에도 B2를 하다가 고점에서 물량을 받은 개미들이 최근까지 한 5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일단 B2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상승장 기대감과 이제 포모 현상을 말할 수 있는데, 코스피가 강세 국면에 진입하면서 조정이 와도 매수 기회라는 심리와 일부 개인은 단기 수익을 기대하면서 이자율을 상쇄할 만큼의 수익률을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면서 이제 비상금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을 활용하면서 단기 투자를 감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상승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감정에 휩싸여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를 결정하면서 점점 피해자들이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한 50대의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것인데, 고령층, 이제 실버개미의 레버리지 확대 현상은 대부분 이분들의 자산이 노후 자금을 일부 주식에 레버리지로 투입하는 형태이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건데, 고령 투자자는 소득 변화 가능성이 낮고 레버리지 손실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죠. 물론 코스피가 2,500에서부터 들어간 투자자들은 지금 하락장은 계속 매집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일부 투자자는 정부의 증시 정책이나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기업 실적 개선 기대에 레버리지를 동원해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증권사들도 레버리지 투자를 조장할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신용융자 잔고 확대는 증권사 대출 이익과 연결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항상 리테일에서 개미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기관과 외국인은 개인에게 물량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구조적으로 보면 이게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루하루 주식시장의 매수 주체와 매도 주체를 볼 수가 있고, 공매도가 얼마나 들어왔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다면 분명히 사후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보통 개인들이 살 때 기관들은 물량을 던지고 팔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수급의 비대칭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는 자금력이 크고 정보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높다면 그들은 이제 매매 타이밍을 조절하고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고 익절 타이밍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제 반면 개인 투자자는 레버리지를 쓴 만큼 손실 리스크가 훨씬 크고 반대 매매 급락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심각한 B2로 들어온 개인들은 인생이 망할 정도로의 위험한 도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B2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면 반대 매매, 즉 증권사가 강제로 매도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특히 신용융자가 특정 업종인 반도체나 고성장, 기술주 등에 몰려있는 경우에 해당 섹터에서 조정이 오면 기관 매도가 개인의 반대 매매를 촉발하고, 이게 하방 압력을 증폭시키고 반대 매매 규모가 커지면 지수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처음에 마진콜이 나오고 반대 매매까지 가면은 내가 돈을 채워넣지 않는 이상 손실을 보고 팔아야 하는 작동 방식으로, 당연히 이 물량이 레버리지로 펌핑됐던 것이라면 이제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게 기관과 외국인은 단기 트레이딩 전략 또는 수익 실현 전략을 통해서 이익을 낼 때가 많고, 개인이 레버리지로 매수한 주식을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고점을 찍을 때 매도하고 빠지는 전략이 반복될 수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 레버리지 투자자는 손실 리스크가 더 커집니다. 지금은 마치 그런 개미들을 꼬시는 시장에서 굉장한 외국인 자금과 기관 자금이 2,500부터 들어왔다가 이제는 털고 나가는 형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장기적으로 코스피가 5천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시작되는 유동성 장세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 관점이 아닌 짧은 투자 관점에서 진입한 사람들은 그게 빚으로 또 투자를 했다면 너무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일단 빚내서라도 투자라고 권고는 처음으로 귓등으로 들리지 않다가 점점 상승장 포모가 오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면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생각에 돈을 태웁니다. 그렇게 일부 조언자는 고수익을 강조하지만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는 리스크를 매우 과소평가한 채로 이야기를 하고, 특히 고령층의 이제 실버개미에게 주가 상승을 놓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이제 일을 하지 못하는 시기에 앞으로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으로 투자 시장에 뛰어드는 건데, 이게 잘못되면 노후 자금을 잃을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비투인 레버리지를 투자했을 때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손실이 매우 커지면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단순 매수보다는 반대 매매의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손절이나 리스크 관리 전략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투를 한다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죠. 사실 돈을 버는 방법은 이런 투자 조언자나 유튜버나 금융기관이 레버리지 투자를 조장할 때는 그냥 귀를 닫거나 아예 안 듣는 것이 상책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 증시에 다시 비투 흐름이 강해지는 것은 단순한 투자 열풍이라기보다 레버리지 기반의 매우 위험한 투기적 국면일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대 규모에 근접하거나 경신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타이밍을 또 잡고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는 구조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것과, 빚내서라도 투자하라는 권고는 자칫 투자자들이나 특히 고령층, 레버리지 초보자에게 매우 치명적인 손실을 안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가 스스로 리스크를 인식하고 무턱대고 레버리지를 동원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동시에 금융당국과 증권사도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위해 제도적 조치와 경고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최근에 코스피가 계속 오르면서 개인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과, 한순간에 돈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노파심의 이야기를 좀 해보았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다들 성투하시고 이 지금 하락장에서 잘 견디면서 자산 배분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